의사 집안 며느리의 반전 이야기.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았죠. 그러다 소개팅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였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남편 부모님을 만나러 간 날 저는 긴장했어요. 시댁은 강남의 고급 주택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병원 원장이었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였죠. 시동생도 의사였어요. 온 가족이 의사 집안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무슨 일 하냐고 물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사 다닌다고.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결혼 전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결혼하면 우리 집 며느리니까 회사 그만둬야 한다고. 의사 집안 며느리가 회사를 다니면 창피하다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엄마를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결국 저는 결혼과 동시에 퇴사했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정한 곳이었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우리 집에 왔어요.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냉장고를 뒤졌어요. 반찬이 없으면 화를 냈어요. 며느리가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냐고.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국이 짜다 싱겁다 반찬이 맛없다 매일 뭐라고 했죠. 심지어 제가 만든 음식에 침을 뱉고 이렇게 맛없는 걸 어떻게 먹냐며 버리기도 했어요. 저는 참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런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시댁 식사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시댁 청소도 하라고 했죠. 시아버지 병원 청소까지 맡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 청소하고 시댁 아침 준비하고 우리 집 살림하고. 저는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그냥 참으라고 했어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진다고.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시어머니는 제 옷차림도 간섭했어요. 화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예쁜 척하면 남편이 바람핀다면서요. 저는 화장을 끊었어요. 머리도 단발로 자르라고 했어요. 긴 머리는 여우 같다면서요. 저는 허리까지 오던 머리를 잘랐어요. 친정 가는 것도 막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고.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나중엔 명절에만 가라고 했죠. 저는 갇혔어요. 시댁이라는 감옥에. 2년째 되던 해 저는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가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냈어요. 임신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된다고. 배가 불러도 집안일은 다 해야 한다고. 저는 임신 9개월까지 청소하고 요리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봐주지 않았어요.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산후조리 일주일 만에 일어나라고 했어요. 애 낳았다고 누워만 있으면 병신 된다면서요. 저는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는 시어머니가 빼앗아갔어요. 제가 제대로 못 키울 거라면서요. 제 아이를 안지도 못하게 했어요. 젖도 못 먹이게 했죠. 시어머니가 분유를 먹이겠다고 했어요. 저는 울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병원 일이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엄마 편만 들었죠.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댁의 하녀였죠. 아들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할머니한테만 붙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봤어요. 30살인데 40처럼 보였어요. 머리는 푸석하고 얼굴은 핏기 없고 눈빛은 죽어 있었죠.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렇게는 못 산다고. 몰래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의 학대를 녹음했어요. 매일 듣는 욕설과 폭언. 3개월 동안 모았어요. 그리고 멍자국 사진도 찍었어요. 시어머니가 때린 흔적들. 친정엄마한테 연락했어요. 엄마가 달려왔고 제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대요. 엄마가 당장 이혼하라고 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녹음 파일과 사진을 보여줬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학대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댁은 발칵 뒤집혔죠. 시어머니가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판사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도 전에 똑같은 시집살이를 당했대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똑같이 한 거였죠. 대물림이었던 거예요. 판사님이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당신도 당했으면서 왜 똑같이 했냐고.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자기가 당했으니 며느리도 당해야 한다고. 결국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 3억과 양육권을 받았어요. 시댁은 제게 합의금으로 5억을 더 줬어요. 소문 안 내는 조건으로. 하지만 저는 소문을 냈어요. SNS에 모든 걸 올렸죠. 녹음 파일과 사진까지. 시아버지 병원 이름도 공개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아버지 병원은 환자가 끊겼고 결국 문 닫았어요. 시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대요. 남편은 병원에서 잘렸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아들과 단둘이 새 인생을 시작했죠. 2년 후 재혼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저를 소중히 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들도 새아빠를 좋아했죠. 어느 날 카페에 시어머니가 왔어요.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죠. 자기가 미쳤었다고. 이제 혼자 남았다고. 아들도 연락 끊고 남편도 자기를 버렸다고. 시어머니가 울며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지금 저는 행복해요. 새 남편과 아들 그리고 뱃속의 둘째와 함께요. 악몽 같던 시간은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혼자 후회하며 죽어가고 있죠.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참기만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쯤 죽었을 거예요. 제가 용기 낸 덕분에 살았고 행복을 되찾았어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요. 그게 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